69년에 이제 대학생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럼 지금 생각으로 다시 69년으로 돌아간다면 서울대 가시겠습니까? 경기대 가시겠습니까? 아, 그거는 이렇죠. 네. 제가 이제 실력이 되면 네. 서울대를 응시를 해야 되겠죠. 아, 근데 저는 냉철하게 답을. 제가 이제 경기대학교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내세우진 않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학이라고 그러죠. 이야. 네. 왜 그러냐면 괜히 목표를 높게 잡게 되면 네. 현실감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없으니까 저는 총장이 되자마자 경기도를 확실하게 대표하는 대학이 되자. 예. 이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대학보다 더 평가가 좋은 대학들이 좀 있어요. 몇 개. 예. 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저는 하여튼 목표치를 정하고 예. 열심히 달려가는 중입니다. 아, 이 보통은 지금 진행자하고 이제 출연자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진행자인데 우문이 현답, 이 현답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멋쓰게졌습니다. 근데 뭐 경기대가 이제 경기를 대표하는 대학을 넘어서서 또 서울 수도권 전국에서 인기 있는 대학으로 이제 발돋움한다면은 네. 지금 이제 손녀분이 초등학생이죠? 네. 대학 갈 무렵에는 경기대 갈지 서울대 갈지 실력이 된다면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뭐 좋겠다. 오겠죠. 어. 오겠죠. 그때는 오겠죠. 예,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많은 분들이 올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들도 지난 한 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비대면 수업, 학교마다 이게 참 시설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어렵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도 궁금하네요. 수업이.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해는 갑자기 닥친 거기 때문에 우왕좌왕했어요. 네, 대학들이 뭐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작년 1학기, 2학기 지나면서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적응력이 생겨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단계별로 이렇게 하겠다고 다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 2.5단계, 2단계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 2.5단계 이상이면은 무조건 전 강의를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한다 발표해 놓고 현재가 2단계인데 2단계가 되면 50명 이상의 강의를 듣는 거는 온라인으로 가고 왜냐면 50명이면 띄어치기 하면 100명 이상의 강의실이 필요하니까 예. 그 대신 49명 이하의 강의는 원칙적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 가는데 가급적 실험 실습은 피하고. 실험 실습은 대면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대면으로 오히려? 가고, 예. 오히려 일반 강의는 뭐 온라인으로 해도 좋은데 가급적 온라인도 줌을 통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좀 하고 그렇게 하자고 공표를 해가지고 좀 가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1.5단계가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단계별로 학교 나름대로 이미 공지를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졸업식도 못하고 입학식도 못했어요. 예. 이번엔 졸업식 혹시 다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졸업식도 뭐 수상자들 갖다 놓고 이제 하고 조촐하게 해서 새로운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생긴 거죠. 예. 입학식도 했더니 반응이 좋아요. 오히려 뭐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아도 의미 있게 잘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이 코로나의 엄청난 충격에 나름대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학교도 잘 대응을 했고 이제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적응해가는 예,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뭐 경기대학교 자랑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코로나 전국에서 지난해 유독 많이 언급됐던 그 특정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 기숙사와 관련한 얘기가 지금 뭐 돌아보면 좀 웃음이 나오시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좀 복잡한 네, 문제가 있었죠. 그게 이제 12월 중순쯤인데 예. 이제 코로나가 막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장소가 생활치료센터라는 게 그랬었죠. 있는데 네. 생활치료센터가 없으니까 이제 뭐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런데 그때가 이제 뭐 방학을 할 때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방학이 곧 될 테니까 기숙사를 좀 쓰자 이렇게 제의가 와가지고 경기도 쪽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교무위원회 열어서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좋다 하자. 예. 그래서 됐고 되면서 2,000명이 그걸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됐는데 경기도 10호 생활치료센터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는 물론이고 이제 교수, 직원들,
학생회가 총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네. 경기도에서도 정말 위기를 잘 넘겼어요. 그때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감사의 뜻은 물론이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표창장도 주고 네. 정말 몇 번 신세 졌다고 그래서 아니 대학교라는 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좋은 그런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어서 좀 총장님께 좀 조심스러운 네.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앞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경기대학교가 개교 74주년이 됐고 굉장한 전통이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수도권 대학 중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저평가된 게 아니냐 이런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가 와서 이제 여러 사람한테 만나서 이제 총장이 돼서 얘기 들어봤더니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저평가됐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봤더니 하나는 그 당시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관선이사 체제로 한 10년간이 됐다 보니까 학교의 어떤 발전에 좀 영향을 좀 받았어요. 관선이사 체제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대학교가 약간 홍보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홍보팀이나 실이 따로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된다. 이게 결국은 학교라는 것도 이 홍보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아서. 서비스는 교육 서비스는. 그래가지고 이제 대외 협력실 안에 홍보 이렇게 팀 같은 게 있는데 이 전문 인력도 없고 그래서 사실 포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대학교에 대해서 주로 뭐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나가고 좋은 건 안 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좀 다운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홍보실을 새로 만들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해서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경기대학교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나와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은 그 노래를 하나 그 무슨 저기 바비킴이 부른 그 대학 홍보송이 아니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이제 인기였잖아요. 아니 우리 대학에 연예인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데려다가 한 300명이 뭐 조성모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팀들을 연예인단을 만들었어요. 홍보단을.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네. 가동 중인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제가 좀 해서 앞으로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경기대학교를 홍보하고 또 그간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총장 취임하신 이후에 다양한 노력들을 하신 건데요. OBS에도 제가 3번째 출연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기대학교 홍보를 위해서. 그런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총장님께서 한류 대학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서울에 있는 이제 서울 분교가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좀 불리해요. 뭐 스카이 대학도 있고 뭐 거기 안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보는데 마침 서울에는 관광문화대학이 하나가 학부가 하나 있어요. 관광문화. 이제 관광 쪽이 상당히 오래된 대학인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을 특성화시키려면 제가 볼 때는 뭐가 이렇게 기존의 다른 전공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류를 한번 포커스에 맞춰보자 그래서 재작년 2019년 3월 1일자로 한류 문화대학원을 열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뭐 K-팝, 뭐 K 매니지먼트 뭐 이런 거 뭐 쭉 있어가지고 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거기 밑에 학부에는 관광문화대학에는 이제 실용음악학과도 있고 연기학과도 있고 거기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관광이라는 것도 한류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해서 이 관광 이 분야도 한류하고 연결시켜서 그래서 이 한류 문화대학원이 이 우리나라의 한류의 어떤 메카로서 한번 기능을 해보자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